제가 처음에 수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수의사 관련 진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추천받은 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한 인터뷰 내용의 형식의 책이었었어요. 그 책을 읽고 수의사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정말 많구나 라고 깨달았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신 수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게 실제로 감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수의사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입학을 하고 수의외과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수의사는 진로가 너무 다양하다. 수의사가 되면은 뭐 앞으로 취업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수의사는 뭐 동물병원, 동물원, 뭐 공무원, 검역원, 마사회 이런 정말 다양한 직업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장점일까라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수의대 입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8, 90% 정도가 동물병원을 생각하면서 수의대에 들어오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번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앞으로 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했을 때 한 8, 90% 정도는 다 손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손을 드는 사람이 적어지고 마지막에 졸업을 했을 때는 한 반 정도, 50% 정도만 실제로 소동물 임상을 진로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실제로 수의사는 정말 많은 진로가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임상 수의사는 수의사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진로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을 해도 총 퍼센트의 54%만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겠죠. 그 중에 한 77%가 소동물 임상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3%는 대동물이나 기타 동물 임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의사 비율로 봤을 때 대략 41% 정도만 소동물 임상,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동물 수의사로 일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개업을 해서 원장으로 수의사로 일하는 것과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 수의사로 일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대부분 전연차 수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수의사로 경력을 쌓으면서 3년, 5년 쌓다가 나중에 5년 이상 되면은 이제 개업을 하는 편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룰이나 법 같은 건 없는데 보통은 연차가 쌓이면 이제 개업을 하는 식으로 보통은 진로를 정하시게 되고요. 특정 과목을 전공을 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2차 동물병원에서 개업 없이 꾸준히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소동물 수의사가 주로 진료보는 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토끼, 햄스터, 쥐 이런 특수동물까지 진료를 같이 보고 있어요. 다음은 대동물 수의사입니다. 사실 대동물 수의사는 수의사들끼리도 많이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수의사를 지칭하는 게 이제 대동물 수의사를 한정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동물 수의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적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가 지금은 현재는 좀 인력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동물 수의사가 임상 수의사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은 좀 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좀 근무가 힘들기도 하고, 소동물, 특히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게 되고, 대부분 남자 수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마지막은 동물원과 야생동물 수의사입니다. 외국에서는 야생동물 수의사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수의사, 그리고 동물원 수의사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생동물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야생동물 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를 일컫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야생동물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공무원이 되어서 야생동물 센터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비임상 수의사예요. 비임상 수의사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전체 수의사 인구에서 20% 정도가 수의직 공무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수의직 공무원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 체감상으로도 제 동기들이 수의직 공무원을 선택하는 빈도가 한 40%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의직 공무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수의직 공무원은 7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 검역원이나 아니면 연구소, 그리고 아니면 시청, 시군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검역원에서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들어오는 동물이나 축산물들 이런 것들을 검역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가축 전염병들을 예방과 치료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군에서는 보통은 방역 일도 하지만 동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담당을 해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사료회사, 그리고 제약회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농협이라든지 공기업으로 마사회 이런 데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은근히 많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임상 수의사 대신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수의사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나 얘기할 게 많아요. 너무나 정말 겪어봤던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시청이랑 연구소 이런 데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